네, 안녕하세요. 그 파트 3의 보레이셔스죠. 일단 최대한 단어 연결시키는 거에 한번 주력을 해봅시다. 보레이셔스가 아니었었죠? 뭐였었죠? 카니브러스라고 했었죠? 맞나요? 카니브러스 할 차례예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카니브러스. 꽤 있군요. 봅시다. 카니브러스까지 했고요. 피스케토리어. 이 단어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단어긴 한데요. 그런데 편입에서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하레용 단어인데 피스케토리가요. 이 앞에 있는 PISC 있죠. 이게 피스크가 fish,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강태공의 어부의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fish에서 나온 단어가 piscatory 또는 piscatory도 많이 써요. T-O-R-Y 또는 piscatorio. 그렇죠? 그 다음에 piscator, 그건 뭐죠? 낚시꾼을 얘기하겠죠? 이 piscatory라는 단어를 그냥 눈에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이 단어는 따르게 안 변하고요. 우리가 또 낚시꾼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앵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각도로 알고 있죠? 앵글. 근데 여기다 앵글러, 그러면 강태공, 낚시꾼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앵글러. 그렇죠? 그쵸? 이런 단어 참 힘들죠? 이거 외워야 쉽죠? 그 다음 단어입니다. 그쵸? 양봉장. 참. 이 단어가 실려 있다는 게 솔직히 왜 이런 단어가 왜 지하의 빈출 단어에 실려 있나 하면요. 이 단어가 편입에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솔직히 양봉장에 관한 뭐예요? 지문을 읽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양봉장이란 말 잘 쓸 일 없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 패턴이냐면 지하에 나오는 뭐죠? 애널로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황소에 쓰면 pants, 그렇죠? 황소우리. 그러면 비, 그렇죠? 벌들, 그리고 블랭크 이렇게 나오면 양봉장 알아야 되죠? 칠면조, 그럼 칠면조장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그 애널로지 문제에서 삑삑거리는 소리 나나요? 마이크에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괜찮아요? 심하지 않으니까 가죠. 양봉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PIS, RP 이게 원래 벌이라는 뜻입니다. 벌이요. 그 단어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extirpate라는 단어가 있네요. extirpate. 원래는 여기요. TIRP 있죠. 그 앞에 X까지 있었어요. stirp. 이게 뭐한 거면 stirp가요. 뿌리예요. 뿌리. 그렇죠? 옛날 식물의 뿌리를 stirp라고 얘기하는데 그 뿌리를 밖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단어나 이 단어가 굉장히 유사한 거야. stirp가 뿌리면은 eradicate라는 단어 알죠? eradicate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문을 봐도 그렇죠. 뿌리 뽑다 근절하다. extirpate.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걸 없애다 제거하다 의미 많죠. 지우다 제거하다 이런 단어들이요. 뭐 있죠? nothing으로 만들다. annihilate, abolish. 그렇죠? extirpate 삭제하는 거 expunge 이런 단어 봤었죠. remove, do away with, exterminate. 그렇죠? 지우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로 밟아서 없애면 어떻게 돼요? stamp out 이렇게 쓰는 것도 밟아 없애다. 이렇게 처음부터 쫙 닦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거. 그렇죠? 먼지 같은 거 싹 닦아서 없애는 거죠. wipe out, 일소하다. 이것도 청소하다는 의미인데 일소하다. 그래서 지우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이런 수거 본 적 있나요? 개미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뭡니까? 그렇죠? 엄지손가락으로 앞개미 잡으면 찌 누르면 다 죽어버리죠. 제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들어와. 굉장히 여학생인데요. 굉장히 얌전하고 차분하고요. 그렇죠? 말도 조근조근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특이한 현상이 보는데요. 그런 짓을. 개미네. 그러면 조용해서 아무렇지 않게 무표정으로 해요. 개미를 손가락으로 눌러 죽여요. 그리고 뭔가 하면 막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잖아요. 필기 깨끗하게 해요. 지우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요.
다 모아요. 모아서 서랍에다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서랍에 이렇게 지우개 그 가루 있죠. 이렇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아서 되게 특이한 성격이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draw out 해서 쫙 긁어버리는 것도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없애다는 의미요. extirpate 보시고요. germinate의 germ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germ이요. 씨앗이나 세균이죠. 발아. 그래서 germinate가 어떤 그런 씨앗으로부터 그렇죠? 하나씩 싹이 트는 게 싹 트다는 의미로 쓰는 게 germinate네요. 이 germinate 보면서 우리가 germ이라는 단어는 세균 씨앗이었고요. gem은 보석이었었고요. 어떤 거에 고유한 속성이 할 때 뭐 있었죠? germane이라는 단어도 기억나죠? germane.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virgin이요. 이것도 꽃봉오리가 커가고 싹이 터가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원래 이건 뭐 이 버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버드란 단어 알아요? 버드? 버드가 뭐예요? 그렇죠? 버드가 잎사귀 같은 거, 꽃잎 같은 게 버드죠. 싹이란 뜻이야. 버드. 이 버드란 싹이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싹이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놔둬봅시다. 이 단어가 나중에 보면 되게 재밌게도 변해요.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버드가 싹이라 뜻일 때 싹일 때 이렇게 뭡니까? 어떤 방 안에 들어있다가 탁 열리면서 여기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방 안에 있다가 날죠. 이 싹을 얘기하는데 탁 열리면서 열리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방이나 그렇죠? 거주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부르그 우리가 함부르크 할 때 부르그 있죠. 그러면 도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나중에 이게 또 뭡니까? 뷰로라는 단어 알아요? 뷰로. 뷰로는 사무실, 무슨 국 이런 데도 같이 쓰이는 겁니다. 됐어요? virgin. 이렇게 봉우리가 맞아서 싹이 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갑자기 싹 트다 발전하다는 단어들 여러분 많이 보신 적이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뭡니까?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는 거 할 때 무슨 단어 썼었죠? 스노볼. 그쵸? 이렇게 발아대고 커져가는 것. 또, 달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 무슨 단어 써요? wax. W-A-X요. wax, wane. 그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막 이렇게 커져가죠. 점점점 덩치가 커지고 근육이 커지는 거 뭐라 그러죠? muscle up. muscle up 하려면 잘 먹어야죠. 그래서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이면 얘가 힘이 세지죠. 뭐 있어요? beef up. 소고기요. beef up. 이 beef라는 단어가 의외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beef up이요. 증강시키다, 강화시키다는 의미도 있고 또 뭡니까? beef about. 그러면 불평하다는 의미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beef about. 그러면 몸에 대해서 소고기라는 단어예요. beef.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비후 이렇게 쓰죠. 비후가스. 그쵸? 뭔가 했어요. 그쵸? beef 스테이크 할 때 beef요. exuberant요. exuberant. 그쵸? 참 이거는 좀 그래요. exuberant. 중간에 UBER 있죠. UBER. 됐어요? 이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UBER이요. 그쵸?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요. 엄마가 아니죠. 아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의 가슴이 있죠. 이게 젖가슴을 위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어때요? 아기한테 젖 줄 때 엄마 보면 가슴이 이렇게 굉장히 젖줄하고 커지죠. 그래서 풍만하다는 의미에서 주로 나온 게 이그주버런트입니다. 그렇죠? 풍요롭고 풍만한 거예요. 안에 아이에게 줄 우유가 가득 차 있는 이그주버런트요. 됐어요? 풍부한, 울창한, 화려한 이렇게 할 때 abundant, growing vigorously, luxurious 다 좋죠. 우리가 이렇게 풍만하다는 단어,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실록이 우거져서 그렇죠. 나무가 우리가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은 어때요? 어떤 산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파란데 하얀 거 눈꽃처럼 있으면서 어때요? 향기도 막 나죠. 됐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멈춰 서서 라일락 향기네, 개나리 향기네 그러면서 이렇게 코 대보신 분 있어요? 최근에?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바빠요? 그렇죠. 라일락 향기에 코를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보면서 향기 너무 좋다. 그렇게 한번 가서 옆에 가서 직접 코를 대고 맡아볼 정도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빡세게 사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차 세우고 맡고 가진 않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생존 경쟁이요? 실제로 생존 경쟁합니까? 아니죠. 현대인들은 생존 경쟁 속에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경쟁에 떨어지면 죽어요? 살려고요? 아니죠.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좋게 먹고 더 편하게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꼭 그냥 단지 먹기만을 위해서 경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 겁니다.
빡세게 할 때 젊었을 때요. 빡세게 사세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뭡니까? 그렇죠?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겨야겠죠. 그렇죠? 꽃향기 있으면 꽃도 보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 그렇죠? 편이 끝나고요. 그렇죠? 시험 끝나고 해보세요. 그렇죠? 무슨 단어 때문에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실록이 우거져서 산에 파르르 해서 푸르른 기가 완연히 있을 때 이런 뭐라고 그러죠? lush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L-U-S-H. 실록이 우거진 울창한. 실록이 우거진 울창한. 됐죠? 그 단어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울창하다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요. 램펀트라는 단어는 아마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단어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는 단어라서 알 거랍니다. 만연한 울창한 말고 또 무슨 뜻 있죠? 그렇죠. 만연한 울창한에서 유행하는 거 있고요. 화난, 성난, 화가 난, 성이 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또 어떤 의미로 얘기했었죠? 사자가 앞발을 들고 뒷발을 대고 서 있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단어 안 나올 줄 알았었죠. 옛날에 사전 봤을 때는요. 설마 이런 뜻은 제꼈는데 이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기본 뜻인 거 아세요? 이 램펀트의 베이직 의미가요. 사자가 앞발을 쳐들고 뒷발로 서 있는. 왜 이 램펀트의 의미가 원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딘가 이렇게 기어오르는 모양 있죠. 그렇죠? 그 살쾡 같은 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기어오를 때 이 모양이 램펀트 모양이에요. 그런 인데 사자가 화가 나서 이렇게 팔을 들면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후조 같은 거 엠블렘 보면은 이 가슴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없나요? 그렇게 생긴 것도 옷들 많이 입고 다니는데 램펀트 모양. 수 뭐예요? 케이지예요? 없어요? 저 꼭 필요할 때는 안 입고 오죠. 그 램펀트 모양으로 돼 있는 이렇게 서 있는 사자가 이렇게 발 들고 서 있는 그게 램펀트 모양이죠. 얘가 어떨 때 이렇게 화가 날 때 하면서 포효하면서 들죠. 그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래서 만연한. 그 다음에 램펀트가 이렇게 경사진의 의미도 있어요. 이유는 사자가 이렇게 일자로 쓰지는 않죠. 그렇죠?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서해서 비스듬한 모양. 그래서 우리가 램펀트가 비스듬한 경사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펀트에서 줄여서 우리가 뭡니까? 그렇죠? 고가도로 진입할 때 무슨 성산 램프가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램프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램프가 램펀트예요. 램프예요. 알겠습니까? 또는 그 아파트에서도 휠체어 올라가는 거 램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휠체어 올라가는 램프. 이게 경사로, 경사면. 이걸 램프라고 쓰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에도 그렇죠. 솔직히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가져야지. 원래 옛날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뭐야 토끼 모양으로 그렸대죠. 근데 정말 그 지도 한반도 지도가 토끼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 뭡니까 그 민족사학자 거기다 뭘 집어넣었죠? 호랑이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포효하는. 근데 이건 호랑이가 그렇게까지 하면 무슨 요가 선수죠. 굉장히 호랑이가 굉장히 뒤로 허리를 많이 꺾어야지. 그리고 호랑이가 이렇게 경사만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경사를 오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이건 좀 오반데 아무리 호랑이가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데 막 이런 얘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팩티셔스요. 여러분 이 팩트가 만들다는 뜻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됐어요? 우리가 인위적인 건 artificial 또는 unnatural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합성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무슨 단어를 많이 써요? synthetic. 그렇죠? 합성의, 종합의 합성의 synthetic.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인조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뭐만 있습니까? 플라스틱. 그렇죠? 왜요? 플라스틱 서저리. 이게 뭐죠? 성형수술. 왜 해요? 성형수술은? 여러분 잘못 알고 있죠? 플라스틱 서저리는 왜 하는 거예요? 네? 플라스틱 서저리는요. 한국에서는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Cosmetic Plastic Surgery. 미용 성형만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성형은 두 가지가 있죠. 컨스트럭티브하고요. 재건 성형하고 카즈메릭하고요. 미용하고요. 이해가요? 미용은 어때요? 그죠? 좀 더 이마가 볼록 나왔으면 좋겠어요. 쌍꺼풀이 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죠? 카즈메릭 서저리고요. 재건은요.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뭐 차에 쳤는데 밟혔어. 그래서 뭐 딱 얼굴 보니까 이게 인간의 얼굴인지 알아보기 힘들어. 그러면 다시 뜯어 고쳐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 있죠. 큰 화상을 입으면은 계속 성형 반복해서 인간의 형체에 가깝게 만드는 거. 이걸 재건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이요. 됐어요?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뜯어 만든.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분명히 미용 성형을 했는데 사람들은 재건 성형으로 이해를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애끄미 이 단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큐 이거 들어가면 뭐예요? 애큐트 날카로운 거죠. 그래서 맨 꼭대기가 항상 날카롭죠. 그래서 애끄미 가장 높은 포인트 이게 애끄미예요. 그래서 정점 최정상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서미트 탑 또 뭐 있죠? 에이펙스 APEX APEX 또요 제니스
제니스라는 단어도 맞죠. 제니스. 또 컬미네이션도 괜찮고 컬미네이션은 건데 뉘앙스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그쵸 결론점, 정상점 이런 뉘앙스예요. 어떤 산 봉우리, 꼭대기, 물리적인 것보다 어떤 내용의 최종치 궁극점 이런 단어가 컬미네이션에 가깝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제니스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봤어요? C-R-E-S-T, 크레스트요. 우리가 산마루라고 얘기할 때 크레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산마루, 산등성이 C-R-E-S-T요. 이 크레스트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볕? 벼슬? 뭐라고 그래요? 닭이 이게 머리에 달랑달랑 매달린 거 수탉이에요. 벼슬이에요? 벼이에요? 벼슬이라고 그래요? 벼이라고 볕. 누가 먼저? 벼이 맞대는데요? 볕. 그걸 크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닭 뭐라고 그래요? 닭 대가리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가장 꼭대기요. 맞아요? 벼슬이에요? 부산은요? 그렇죠. 그렇다고 숭숭거리면서 얘기할 필요 없죠. 여기 서울이잖아요. 왜? 맞아요? 아유,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벼슬이라고 해요? 아, 이게 부산이라고 했나요? 울산이라고 했어? 어디라고 했어요? 양산이요? 양산에서는 벼슬입니다. 알겠습니까? 양산은 벼슬이라고 해야지. 아, 저 옛날에 진짜 기분 나쁜 적 있었어요. 되게 기분 나쁜 적 있었는데, 부산에 가서 서울말 쓰면은 놀린다면서요. 전학 가면. 표준말 쓰는데, 그죠? 표준말 쓰는데 표준말 쓴다고 막, 시골에서 전학 가서 어렸을 때 사투리 쓰면은 사투리 쓴다고 초등학생 때 놀리잖아요. 근데 서울 초등학생이 지방으로 가서 서울만 표준말 쓰면요. 표준말 쓴다고 놀림당한대요. 막. 그래서 저는 경상 쪽 아니고 이리 사는 친구였었는데, 이리가 집이었었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때. 친했었는데 저한테요. 자기 앞에서 말하지 마. 네 말하는 것만 들으면 자기는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 정말 기분 나쁘죠. 내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치고 기분 나쁘니까 자기 앞에서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말래요. 열받아서 장난하냐? 막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하면요. 네 말투를 들으면 자기는 온몸에 속이 쫙 끼친대요. 그래서 뭐가? 내가 어떤데? 목소리 이상한 뭐 때문에 했더니 어떻게 서울 애들 남자애들이 물어볼 때 니자를 붙일 수 있니? 그때 무슨 알겠어요? 최영아 밥 먹었니? 그럼 자기 그 소름 쫙 끼친대요. 그럼 뭐라 물어봐? 밥 먹었냐?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떻게 남자가 숙제했니? 그럼 자기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너무 징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황당했었습니다. 그렇죠. 크레스트요. 닭벼슬이나 닭벼슬로 쓰이는 걸로 꼭대기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요. 산마루, 산등성이도 많이 쓰지만은요. 이게 또 뭐예요? 가장 위에 있어서 여러분 닭 싸움하는 거 봤어요? 닭투기예요. 이 닭이 화나면요. 수탉이요. 이게 빳빳하게 씁니다. 그렇죠. 빳빳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지고 나면 그렇죠. 축 옆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crest fallen 이렇게 쓰면 뭡니까? 그렇죠. 낙담한 진 이런 의미도 많이 써요. 그리고 이 크레스트가 또 무슨 의미도 있냐면 닭이 화났을 때 이게 뻣뻣하게 쓰잖아요. 이게 용맹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서 어떤 것도 크레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armor, 그렇죠? 옛날 기사들의 전투복들 있죠. 갑옷들, 갑옷에 투구 쓰죠. 투구에 보면 다 어때요? 이렇게 닭배처럼 튀어나와서 여기 뭐 이렇게 그렇죠? 닭배처럼 술 달려 있죠. 이것도 크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투구의 머리 부분 깃털 장식 그 부분도 크레스트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세요. 에크미까지 얘기했습니다. 피너커, 그렇죠? 그 서미트, 피크 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 퓨전이라는 단어에서 FUS가 쏟아붓는 거죠. 밖으로 쏟아붓는 거니까는 액체 유출물이나 토로, 감정을 밖으로 토로하는 거. 이거는 다 우리가 보칼리섬에서 봤던 거니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xude라는 단어가 있네요. sude요. exude. 그렇죠? 여기요. 그 역시 X 때문에 U자 앞에 S가 있었는데 이게 그 빠진 거예요. SUD가 들어가면요. 나중에 수터렌 이런 거 배웠는데요. 스킨, 피부란 뜻이에요. 피부.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뭔가 하면요. 이 뉘앙스가요. 보세요. 주목. 피부에 보면 그렇죠? 드라이하고 매끈매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 그렇죠?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어때요? 이 피부 밖으로 쑥 수며 나오는 게 있죠. 뭐예요? 땀이요. 이게 땀 같은 게 땀이 송글송글 맺혀 오르는 거 있죠. 그 뉘앙스가 엑스두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피부에 땀이 배어 나오는 거. come or pass out slowly. 옆에 ooze out. ooze도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죠. 싸구려 니트 사면 어때요? 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빨간 티셔츠가 하얗게 변해버리고 이런 거 있었죠.
9부바지 샀는데 7부로 줄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 그렇죠? 물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우주입니다. 그렇죠? 됐죠?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orous, P-O-R-E예요. 이 pore가 원래 구멍이란 뜻인데 특히 식물에 있는 땀구멍 또는 기포구멍, 기공이라고 하죠. 기공. 그렇죠?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들이 pore예요. 그렇죠? pore. 그래서 구멍을 뚫는 단어도 나중에 perforate, pouring 다 구멍 뚫는 건데 구멍이 송글송글 있는 그래서 뭡니까? 액체가 스며드는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밑에 보세요. Full of pores allowing liquid to pass through. 그렇죠? 액체가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석 같은 거 중에 뭐요? 현무암 같은 거 있죠? 제주도에 있는 이런 현무암한테 porous rock 그러면 뭡니까? 구멍이 펑펑 뚫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잘 스며드는 pore. 구멍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meander라는 단어도 여러 번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meander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었죠? 제가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물이 흐를 때 왔다 갔다 이렇게 흐르는 거. 공유치다. 그렇죠? 사회 공유천할 때 meander. 됐어요? 이게 permeate 이런 거 있죠? 어디에 스며드는 거. 원래 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스며드는 게 meate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물이 스며드는 게 permeate 이런 단어 쓰죠? 흡수되다. 그렇죠? 그럼 meander는요, 물이 흐를 때 직선으로 흐르지 않죠? 그렇죠? 큰 편에 흐르는 물 흐르는 거 보면 어때요? 옷에 물 흐를 때도 쭉 흐르는 것보다 이렇게 펴놓으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flow, 굽이치면서 흐르는 모양을 meander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절량장, 사해공션, 비암처럼,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물이 흐르는 걸 meander예요. 그렇죠? 그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굽이쳐 흐르다 또는 옆에 그 단어 뉘앙스 좋네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그렇죠? 방랑하다. 우리가 램블, 로이터, 로브 이런 단어 알고 있죠? 램블, 로이터, 로브 이런 것처럼 방랑하다는 의미까지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스태그넌트는요. 스태그넌트가 원래 스태그넘이요. 고여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고여있는 물. 고여있는 물을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리죠. 정체된, 괴어있는, 그렇죠? 경기가 침체된 이런 의미가 스태그넌트죠. Without current of tide. 물의 흐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죠. Still and stale. 멈춰있기 때문에 stale을 뭐 하는 겁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stale. 그렇죠? stale 괜찮죠? 정체있는. 그 다음에요. archipelago. 이게 군도 다도의 group of many island. 많은 바다란 뜻입니다. 그렇죠? 많은 섬이란 뜻이에요. 많은 섬. 됐어요? 아키펠라고는 그냥 아키펠라고 외워야 되는데 원래 그 아키펠라고 맨 앞에 있는 ARCH 있죠. 이게 아크나 아치가 들어가면 최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 중에서도 최고 악마는 아키디몬, 대천사를 아키엔젤 할 때 아크가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교 중에서도 대주교를 뭐라고 그래요? 아키비숍 이렇게 얘기하죠. 아키비숍. 그럼 아크가 최고란 뜻인데 펠라고가요. 그렇죠? 바다란 뜻입니다. 바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탈리아의 섬 중에요. 바다를 지배하는 에게해가 있었는데 그 에게해에 있는 많은 섬들이 있는 바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바다. 이게 원래 아키펠라고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건데 그런 군도, 많은 섬들이 있는 데를 아키펠라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바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뜻이에요. 바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게 아키펠라고로 구성된 나라예요.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어디입니까? 필리핀이죠. 필리핀이요. 그렇죠? 옛날에 필리핀은 영어 시간에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었냐면은 나라 이름 앞에는요. 정관사 쓰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복수형 쓰지 않습니다. 예외인 나라가 옛날에 4개였어요. 근데 요즘엔 하나가 사라져서 3개가 됐어요. 그게 뭐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할 때 The United States 복수 쓰죠? 그 다음에 또 어디요? The Netherlands 할 때요. 네덜란드 S 붙이고 앞에 더 붙입니다.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 보면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 네덜란드 맥주 뭐야 그거? 우리나라 인기 좋은 거야. 하이네켄 보면 뚜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데인 홀란드 이렇게 써 있죠. 홀란드의 어원은 성스러운 나라고요.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덜란드 애들은 싫어합니다. 그래도 온 세계 사람들 다 뭐라고 불러요? 네덜란드라고 부르죠. 홀란드 안 부르죠. 그렇죠? 또 하나가 뭐예요? 7천여 개 섬으로 구성된 나라 The 필리핀스 할 때도 더 붙이고 S 붙여요. 또 하나 있었던 나라는 원래는요.
the USSR. 그래서 뭡니까? The Union of Socialistic Soviet, Union, 뭐죠? Union of Socialistic Soviet Republics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소련이 원래 USSR이었었는데 사라져버렸죠. 그렇죠? 대표적인 섬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가 필리핀입니다. 애기의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슐라, 이것도 쉽죠? 이거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아일랜드요. 섬으로, 섬이란 뜻이에요. 섬은 어떻게 돼 있죠? 사면이 바다로 고립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슐라가 고립된, 그렇죠? 여기선 섬 사람은 이런 뜻이 있지만은 고립되고 독립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 인슐라에서 우리 뭘 들어봤어요 또? 인슐레이트, 고립시키는 거죠. 열이나 빛이나 이런 걸 차단하고 고립시키는 거 얘기할 때 인슐레이트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인슐레이션, 그렇죠? 방한, 뭐 방음 이런 것들. 저 뜨거운 걸 막는 건 뭐라고 그러죠? 방한, 방음은 되는데 뜨거운 거. 방열 되는군요. 방열 그런 것들 할 때 인슐레이션 시킨다고 그러죠. 인슐레이션.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립되어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이런 단어가 수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out of the way. 그렇죠? 주 도로로부터 멀리,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안 오죠. out of the way. 이게 리모트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out of the way. 하나만 더 쓰면요. OFF죠. off the beaten path요. off the beaten. beaten이 뭔지 아세요? B-E-A-T-E-N. off the beaten path. 제가 이걸 왜 썼냐면요. 솔직히 off the beaten path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보다는요. beaten path라는 단어 있죠. path 알죠? P-A-T-H요. 길. 이 beaten path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그렇죠? 혼자 등산을 홍사 갔을 때 어디 따라가요? 사람들이 밟은 자국 있는 길 있죠? 이게 beaten path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간 길. 그렇죠? 근데 그런 길로부터 떨어진 거니까는 인적이 드문. 이게 up the beaten path죠. 사람들이 밟지 않은 길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죠? 입을 연습해야죠, 입을. 됐어요? 그 다음에 drag. 앙금 찌꺼기. 참 한국말도 재밌지 않아요? 앙금.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앙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여운 단어 같죠? 앙금. 근데 귀여운 단어 같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앙금. 귀여워요? 앙금? 너하고 나의 마음에 앙금이 남았어요. 귀여운 단어는 아니죠, 이거. 그렇죠? 찌꺼기하고 앙금은 귀여운 단어는 아닌데, 어쨌든 앙금이란 뜻입니다. 이 드래그란 단어도 원래 불에서 나온 건데, 드래그는 이런 뉘앙스예요. 뭔가 하면, 준설공사 했죠? 준설공사 찌 긁고 나가면 어때요? 그렇죠? 덩어리 다 긁고 나고, 그렇죠? 이거에 걸리지 않은 조그만 것들이 찌꺼기들이 뒤에 남는 거 있죠. 이런 잔설이나 앙금이 드래그라는 단어입니다. 드래그. 그렇죠? 질질 끌다의 드래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드래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래그라는 단어는 나중에 빙하 같은 거 봤을 때 빙하가 쓸고 갔을 때 나머지 않은 잔설이나 그런 조그만 그렇죠? 아이슬릿. 그렇죠? 얼음 덩어리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찌꺼기라는 단어도 괜찮고요. 그렇죠? 긁어내고 남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앙금. 제가 보기엔 앙금은 약간 찌꺼기보다는 가라앉은 느낌이 쓰는데 가라앉아서 남은 앙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라앉아 남는 건 디파짓,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 또는 세디먼트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SED가 가라앉다의 세디먼트.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인기래요? 막걸리가 인기래잖아요. 막걸리요. 그렇죠? 왜 막걸리는 막걸리인지 아세요?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는 원래 청주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고유의 청주를 만들 때요. 잘 발효시키면 어때요? 곡주죠. 곡물로 익히면 어때요? 그래서 깨끗하고 맛있는 부분이 위에 그렇죠? 말갛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청주예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뭡니까? 쌀뜨물처럼 그런 게 막 찌꺼기들이 있죠. 근데 다 깨끗하게 뽑아내고 이 찌꺼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으깨미? 식깨미? 뭐라고 그러죠? 찌개미라고 그러나요? 그 찌개미를 갖다가 쫙 짜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쵸? 그 찌개미에 남은 것들을 앙금 남은 것들 짜서 만든 게 그래서 막 걸러서 대충 먹는 거에서 막걸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막걸리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앙금도 그런 개념인데 밑에 짜는 거. 왜 그 생각이 났나면요? 그게 막 걸른 게 박 선생님 술 마시다 보면 막걸리를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막걸리 주세요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세요. 그냥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말라고 딴 다음에요. 위에 있는 부분만 마셔요. 밑에 안 마시고요. 위에 하얀 부분만, 그쵸? 한 반도 못 마셔요. 그리고 나중에
밑에 있는 거 마시려고 그러면요. 무지 진하죠? 무지 진하죠. 그래서 버리고 또 위에 거만 먹고 버리고 위에 거만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막걸리가 청주가 탄인데요. 그렇게 되면 청주가 탄이 된다. 그렇죠? 밑에 가라앉은 앙금을 얘기할 때 디파짓 세디먼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saturated도 기억나시죠? 이거는 제가 그냥 그대로 흠뻑 적시고 포화시키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질리게 만드는 게 sate, 만족시키는 게 satisfy, 만족과 질리는 걸 동시에 갖는 게 satiate라는 단어까지도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물에 흠뻑 적게 만들다는 단어로 많이 쓰인다고 그랬었죠. 이거요, 흠뻑 적시라는 단어예요. 생활용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D-O-U-S-E, dousing 할 때 douse, D-O-U-S-E, douse. 우리가 옛날에 세탁 같은 거 할 때 세탁기에 돌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무슨 세제에 담궈두기만 하세요. 그러면 쫙 빨리 할 때 물에 담그는 거 있죠. dousing, dousing. D-O-U-S-E요. 또 흠뻑 젓는 거 뭐 있죠? drench. 들어봤죠? drench. 또는 soak요. soak는 S-O-A-K요. soak. 흠뻑 적다. 그래서 완전히 젖었어. drench to the skin, drench to the bone. 뼛속까지 젖었어. 할 때 완전히 젖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털비드도 기억나시죠? 터보. 막 휘어져서 어때요? 그렇죠? 뿌옇게 만드는 거죠? 터지드가 막 부풀어 올라서 터질 것 같은 거고 토피드가 토하고 나니까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하는 거고요. 기억나시죠? 털비드. 그렇죠? 막 혼란스러운 걸 얘기하는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때요. 막 혼란이 된, 엉망이 된, not clear, muddy, thick 이런 뜻인데 혼란스럽다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뭡니까? A-D-D-L-E-D, addled. 뒤범벅인데. A-D-D-L-E-D. 그쵸? addled. 그쵸? 뒤죽박죽된. 그쵸? 그냥 아는 거 퍽. A-D-D-L-E-D요. 그쵸? 왜 느려, 은혜? 그쵸? 이거 말고도 confused, perplexed, confounded 이런 거 많이 봤을 거고요. smolder. 기억나세요? smolder? 그쵸? 이 smolder 할 때 S-M-O. 이게 뭐예요? smoke예요. 연기를 피우면 스모크, 뭔가를 태우면 거기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그래서 그름이 올라오다, 연기를 피우다, 이게 스몰더입니다. 스몰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 얘기했었죠. 스마더하고 스몰더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헷갈렸어요. 외울 때요. 이 스마더는 뭐죠? 질식시키는 거고요. 숨을 못 쉬게 질식시키는 거고, 스몰더는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같지 않은데 왠지 뉘앙스가 같게 느껴지고 모양도 비슷하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죠. 고조선을 걷어요. 그 다음부터 안 헷갈려요. 그렇죠? 질식시켜 숨을 못 쉬게. 누가요? 그렇죠? 누가요? 그렇죠? smother. 그렇죠? 엄마가 나오는 단어가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겁니다. smother.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덜 까먹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연기를 피우다, 타오르다. 그렇죠? 타오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했었죠. 진짜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고 막 발효돼서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거 뭐 있었었죠? 퍼먼트, 이스트, 시드. 그러면서 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발효되다. 그런 단어 했었죠? 그 다음에요. incendiary. 중간에 sand라는 단어가 불이에요. 불. 그렇죠? 그래서 incendiary가 불타기 쉬운 방화의, 불질르는. incendiary가 불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요? 요런 막대기 같은 데다가 불을 지피면 여기서 연기가 나죠. 이게 뭐야? 생각나요? 인센스. 향이란 단어 얘기했었죠? 인센스. 그래서 인센스가 뭐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열받게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동사로 화나게 하다, 성나게 하다. 그러면 인센디어리가 왜 그렇죠? 불이 타는 단어인지 그렇죠?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자극적인 할 때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뭐 했었죠? 그거? 프로보커티브도 있고 화나게 하는. 또 불꽃일, 화염이라고 할 때 뭐였어요? flame. 그렇죠? inflammatory, inflammation 할 때 flame, 이거 불꽃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네요. 그죠? flame이 불꽃이라고 해서 conflagration 할 때 이 flag, 이 FLA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onflagration은 그냥 불빛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타버리는 대화재, 엄청난 화재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됐어요? 불꽃. Great and destructive fire. 큰 화재라는 뜻이에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자들 스커트 중에 플레어 스커트는 어떤 게 플레어 스커트예요? 넓은 거 팔랑팔랑 거리는 거 플레어 스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양배추치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름 많은 걸 플레어라고 해? 그 플레어 스펠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주름치마는 플리트 스커트죠. 플리트 스커트. 어떻게 저보다 모릅니까? 그렇죠? 그렇죠. 플리트는요, 이게 주름이란 뜻이 있어요. 주름치마. 그러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이런 단어가, 이 플레어, 이게 불꽃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플레어 스커트 하는 게 이 단어 혹시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렇죠. 화려한 치마를 얘기하나요? 어떤 불꽃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됐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플레어업 그러면 크게 불타오르는 거 이런 걸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플레어링 이글거리는 불타오르는. 그 다음에 웰로우 딱 뉘앙스가 왠지 좀 그렇지 않아요? 웰로우 뭐 같아요? roll about in mud, dirt and dirty water. 그렇죠? 진흙탕이나 더러운 물에서 roll about 뒹굴뒹굴 구르는 겁니다. 그것 떠올리면 돼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큰 밀림 아프리카의 그 프레리 초원에 보면은 뭡니까? 오아시스 같이 이렇게 강물이 있죠. 그러면 거기 뭡니까? 그 코끼리 떼가 와서 물을 먹고 어때요? 새끼 코끼리들이 안에 들어가서 막 물속에서 뒹굴고 동물원 가면 좋죠. 열나 들어오는데 진흙탕 물에서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진창에 뒹굴란 뉘앙스가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는 겁니까? 장난치고 까불고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문 참 재밌지 않아요?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그는 새로 발견한 명성 속에서 뒹굴고 있어요. 그건 뭐야? 그거 번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탐닉했죠. 그 안에서 너무 좋아서 그렇죠?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뒹굴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탐닉하다고 썼죠. 근데 웰로우를 또 탐닉하다고 외우기는 참 힘들겠죠. 진창이나 수렁 속에서 뒹구는 건데 그렇죠? 어려움일 때는 그렇죠? 빠져 있는 거지만은 즐거울 때는 누리고 있는 거죠. 코끼리들이 그 진흙탕 물에 뭡니까?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시원하니까 안에서 뒹굴고 있는 거죠. 됐어요? 누리다. 근데 이 웰로우처럼 물이 좋으면 물을 누리지만은요, 서양 애들 특징이 뭡니까? 저 옛날에도 그 인터스쿨 다닐 때요, 인터내셔널 스쿨 다닐 때 되게 웃겼던 게요. 처음엔 되게 놀랐어요. 왜? 햇볕만 뜨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눕죠. 깔고 누워요. 그렇죠? 선탠 무지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탠처럼 이렇게 햇볕을 쪼이면서 즐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렇죠? 이건 물이 즐거워서 물속에서 뒹구는 거죠. 시원하다. 근데 햇볕 맞으면서 햇볕 너무 좋다면 햇볕 하는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뭐요? 베스크요. B-A-S-K. 이거 처음 보나요? 베스크. 그렇죠? 햇볕 같은 것을 쪼이면서 즐거워하는 거 베스크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죠. 베스크. 됐어요? 그 다음에 스트라툼. 뭐죠? 스트라툼, 스트라타. 라틴어입니다. 지질 계층이에요. 이게 UM이 A가 되면서 복수형이 되죠. 스트라툼, 스트라타. 지층 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계층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게 UM이 A가 되는 게 뭐 있죠? 데이텀, 메모랜다. 그렇죠? 스트래텀, 스테디움, 스테디아 이런 것들이 UM이 A로 되는 우리 문법 시간에 명사 배울 때 배우죠? 외래어 복수형. 그런 적 있죠?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이트가 이렇게 쫙 펼쳐놓는다는 뜻이에요. 이 스트레이트가 원래는 스프레드 알아요? 스프레드? 쫙 펼치는 거. 이 스프레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층에 있는 애들을 쭉 한 열로 펼쳐놓고 그 위에다 또 펼치고 이런 의미에서 스트라툼, 스트라타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그 뭐 층운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층운, 축축 쌓여있는 층운 같은 거 할 때 또 잘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facet, 얼굴이죠. face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면, 그래서 단면, 국면, 보이는 면, facet.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어떤 보이는 측면을 할 때 aspect라는 단어 가장 많이 봤었지. aspect. 그렇죠? aspect. 또는 이 뭡니까? F는요. pH랑 똑같기 때문에요. pH로 고쳐도 상관없어요. phase. phase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phase, 국면. 어떠한 국면, 진행되는 면 할 때 PHASE, phase. 이것도 많이 봤었죠? phase. 나중에 건물의 앞면을 뭐라고 그래요? facade. 이런 것도 봤었죠? facade. 건물의 앞면. FACADE, facade. 이런 것들도 불어에서 온 겁니다. 면. 그 다음에 알케미어. 알케미 연금술사라고 알케미스트가 뭡니까? 그렇죠? 연금술이라는 뜻이죠. 됐나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항상 궁금하죠? 왜 재채기 두 번 하는 거죠? 그렇죠? 알케미, 케미스트리, 케미스트 뭐 하는 겁니까? 화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전 시간에 논의하면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실패한 건 아니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렇죠? 얘네들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원소들을 섞었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얘네들이 했던 실험들이 화학의 밑거름이 돼서 화학이란 과목이 생긴 게 알케미라고 얘기를 하죠. 알케미스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불리언, 금괴, 그렇죠? 금괴.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불리언. 여러분 이거요. 불리온이요 금괴인데 골든 바라고 그러죠. 우리가 금으로 된 이렇게 금으로 된 거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훔쳤을 때 막 그 금괴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금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나옵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깎아서 금을 깎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녹여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녹여요? 입안에서 살살 녹여요? 어떻게 녹여요? 보일. 원래 이 불이요, 보일, 끓이는 겁니다. 가열해서 금이 쫙 녹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금괴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일, 이 뷰리언트 할 때 부글부글. 그래서 금을 녹여서 어떠한 형태로 만든 이게 불리언, 금괴란 뜻이에요. 불리언, 보일.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자꾸 느껴봐야 됩니다. 비유엘이 이런 뉘앙스였지, 막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스란 이게 뭐죠? 알잖아. 시란 이것도 많이 했었죠. calm, peace 조용한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밤에 serenade 조용하게 불러주는 거. 시란 고요한 평온한. tranquil, calm. 제가 또 뭡니까? 이 새는 자기의 까놓은 새끼가 죽을까봐 파도가 칠 때마다 날개짓을 퍼덕여요. 그러면 파도가 치는 바다가 평화롭게 잠잠해져요. 무슨 새? good, halcyon. 그렇죠? Halcyon. 헬시온, 그렇죠? 전설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 새끼를 낳는데 날아가다가 파도가 치면은 새끼들을 걱정하면서 날개짓하면은 바다가 평온해지죠. 그래서 헬시온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옛날에 리디케이션. 그래서 헬시온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씁니까? 태평성대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바람 한 장 먹고 잔잖아요. 헬시온. 그렇죠? 스란 고요한 거예요. 그렇죠? 피스포, 플라스드 이런 것들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버렸네요. 그렇죠? 헬시온. 그렇죠? 그렇죠? 할 게 없네요. 그렇죠? 헬시온, 플라시드. 그렇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헬시온.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브릭이 뭐죠? 그렇죠? 브릭. 이 원래는요. 이 BLEA 할 때 이게요.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브리치라는 단어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브리치요? 브리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브리치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해요? 미정 가면 그죠? 머리에 브릿지 좀 넣으셔야겠어요. 머리에다 다리를 왜 넣어요? 그죠? 말이 안 돼. 뭘 넣는 거라고요? 블리치. BLEACH입니다. 뭐 하는 거죠? 탈색. 그죠? 하얗게 표백하고 하얗게 만들고 화이트닝. 탈색이나 표백을 블리치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엔 또 뭐라고 그래요? 블리치 넣는 거하고 하이라이트 넣는 거하고 또 틀려요? 똑같아요? 몰라요? 공부만 하세요. 그냥 공부하시죠. 이 하얗게 만들다는 의미가 블리치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블릭도요. 원래 그런 의미예요. 창백하고 하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후가 차고 음산한. 그렇죠? 얼굴이 하얗고 창백합니다. 음산해 보이죠? 귀신 나오는 거 보면 얼굴이 그렇죠? 얼굴에 뭐 홍조를 띠고 이러고 귀신 나와요. 얼굴이 하얗고 검고 음산하게 나오죠? 그래서 창백해 보이는 귀신 나오는 거 보면 얼굴에 하얀 분가루 바로 나오죠. 이런 뉘앙스가 블릭이에요. 블리치하고 같이 외워두면 되겠죠? 됐어요? 새롬 됐어요? 순간 갈 뻔했죠 아까? 그렇죠? 됐어요. 블릭 차고 음산한 암울한 괜찮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베스크도 아까 했었잖아. Enjoy warmth and light. 그렇죠? 따뜻한 그렇죠? 따뜻한 거를 쏘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샤워 부스에서 샤워하면은요. 그렇죠? 막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막 목욕할 때 뭐 한다고 그러죠? bath. 그렇죠? bath. 뭐 하는 거죠? 샤워라고 목욕을 하는 거. 물이 막 쏟아지면 시원하다라고 하죠. 근데 마치 햇볕이 쏟아지는 것도 어때요? 샤워하듯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게 베스크예요. 그렇죠? 베스크. 우리는 무슨 단어를 많이 알죠? 이거 suntan, tan. 그렇죠? 또 애매할 때 나가지 마세요. 또 어디 가서 여름에 썬팅이나 해야지. 썬팅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썬팅이죠? 그렇죠? suntan. 그렇죠? 또 선텐입니다. 선탱 할 때 탱은 뭐예요? 탱.
T-A-N-G, 탱. 탱은요, 콕 찌르는 맛.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시큼한 맛, 톡 쏘는 맛. 이게 탱. 이렇게 쓰면 탱. 그래서 옛날에 탱이 뭔가 하면 주스 같은 거 만드는 거 탱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가루 주스 같은 거 탱. 먹으면 시큼새콤한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쨌든 콕 찌르는 맛이 탱입니다. 바스크, 햇볕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는 제가 웰로우가 진흙탕 속에 뒹굴면서 아 좋다. 햇볕 쬐면서 바스크 아 좋다. 어떤 거에 탐닉하는 단어로 가장 좋은 건 뭐죠? 자기를 그 안에 빠뜨리는 거. indulge. 이거 하지 마시죠. indulge in. indulge. 그 다음에 sultry. 찌는 듯이 무더운. 그렇죠? hot and oppressive. sultry. 여러분 찌는 듯이 무더운 sultry의 뉘앙스. sultry 뭐예요? sultry 아니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sultry는 그냥 더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는 hot and oppressive 하는데 hot and humid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열 짜증 나는 겁니다. 여름에 그냥 뽀송뽀송하면서 따뜻하면 어때요? 더우면 괜찮아요. 그렇죠? 기분 좋습니다. 아 따뜻하네. 근데 그렇죠? 더우면서 어때요? 끈적끈적하면 열나 짜증나죠. 이게 썰트의 뉘앙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것보다 썰트는 hot and humid, humid 습기 있으면서.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다 hot and humid 하죠. 그러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래요? 지중해 그쪽 가면 어때요? 굉장히 건조하죠. 따뜻하고 더우면서도 어때요? 그렇죠? 끈적하지 않아요. 그렇죠? 뽀송뽀송하죠. 그래서 그쪽이 가장 남프랑스나 그리스 쪽 이쪽이 그렇죠? 어떤 여름 휴가로는 가장 좋은 거죠. 지중해성 기후요. 썰트리요. 됐어요? 이 썰트리라는 단어는요. 뉘앙스가 여러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 단어 알아요? 스웰터라는 단어 압니까? 스웰터, S-W-E-L-T-E-R, 스웰터. 그렇죠? 찌는 듯한 더위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스웰터링이에요. 그렇죠? 스웰터. 찌는 듯한 더위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할 때 스웰터링. 이 단어에서 썰트리가 줄어서 나온 겁니다. 스웰터링. 그렇죠? 너무 지치고 해서 땀 흘리고 그러는 거죠. 됐나요? 찌는 듯한 무더운. humid. 그렇죠? humid. humid란 말을 많이 봤죠. humid가 습기 찬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멀기. 멀기. 후덥지근한. 그렇죠? 후덥지근한. 이거 무슨 말일까요? 멀기. damp and warm. close and sticky. 이것도 짜증나는 거네요. 그렇죠? 멀기. 이 멀그란 단어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요. 그렇죠? 가랑비 같은 거예요. 자꾸 가랑비 내는 걸 먹으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먹으는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먹으잔도 있지만 뭡니까? 먹으 그러면 뭡니까? 먹으 그러면 강도짓하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떠온 건데 습기가 많은 걸 얘기할 때 써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한여름에 비가 쏘나기가 아니라 그렇죠? 습도 차게 이렇게 가랑비 내리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그렇게 후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한 게 멀기의 뉘앙스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딱 붙인 것 같아요. 막 접착제처럼 몸이. 스티키. 그렇죠? 스티키한 거예요. 썰트리 앤 스티키. 그렇죠? 그것도 짜증나는 단어만 나오죠? 참 좋은 단어고. 그렇죠? 그 다음에 inclement요. 클레멘트만 내모치면 이게 자비롭다는 뜻이에요. 인정 많고 자비롭고. 그래서 옛날에 교황들 이름 보세요. 다 멋있죠? 베네딕투스, 그쵸? 축복이죠. 클레멘트가 뭡니까? 인자함의 몇 세. 다 이런 식으로 쓰죠. 클레멘트는 원래 사람의 성격이 인자한 건데 실제로 독해에서 보면요. 사람의 성격 말고요. 어떨 때는 많이 쓰다면요. 기상 상태가 아주 쾌청한 게 클레멘트예요. 클레멘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기상 상태를 사람 성격에 많이 비유하죠. 오늘 날씨가 인상 쓰고 있어. 찌푸렸어.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게 깨끗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 클레멘트가 화창한, 인클레멘트가 악천후의.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매서운 할례가고 폭풍아 있는. 이 뜻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원래 인클레멘트는 자비롭지 않은 애 뜻이에요. 엄한 뜻, 엄하고 가혹한 애 뜻입니다. 성격일 때는. 그렇지만 날씨를 얘기할 때 이렇게 날씨가 아주 안 좋은 거라고 많이 쓰죠. 됐어요? 클레멘트가 자비로운 애 뜻이에요. 그 다음에 congeal. 이 geel이라는 단어가요. geel. 이게 젤이라는 단어 아나요? 이렇게 응겨 붙는 거 있죠. 그러면 congeal은요. 젤처럼 한 덩어리로 응겨 붙는 게 congeal입니다. 그래서 뭐죠? 응고하다, 응결하다. 응고하다, 응결하다. 그래서 make or become stiff of solid. 어떤 액체 같은 게
얽혀 붙는 거의 뜻이죠. 제가 이렇게 P가 응고하는 거 무슨 단어 썼었어요? 클로이, 클로그 이거 하면서 하나 더 했었는데 클럿, C-O-C-L-O-T 됐어요? 또 독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coagulate 들어봤어요? 혈액이 응고하다 coagulate 혈액 응고하다 coagulate 됐어요? 그 다음에 mire 혹시 그 교회 다니신 분 중에 저도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 때 다 배우고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동방박사 3명이 가져왔던 게 뭔지 아세요? 뭐하고 뭐를 3개를 갖다가 선물하잖아요. 유약? 유약이에요? 또 뭐예요? 모략? 그거 아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쓰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솔직히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략인가 그런데 이것도 한번 독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모략 맞죠? 근데 모략이 뭐예요, 근데? 예? 뭐라고 나와요? 어? 한국말로 설명될 것도 빡세요? 크게 써요. 항요요. 이 밀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요 의미가요. 물이란 뜻이에요. 액체 덩어리. 근데 그렇죠? 완전히 액체가 아니고요. 끈적끈적한 액체. 그렇죠? 흐르는 액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어는요. 진흙탕이라는 뜻이에요. 밀에서 나온 겁니다. 밀. 그렇죠? 무엇인가 섞여 있는 물. 그래서 진창에 빠뜨리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진창, 진흙창 할 때 이 보그란 단어 말이에요. 보그업 하면은 이게 진흙탕이에요. 보그. 그렇죠? 마이어. 진흙탕에 빠뜨리다. 또 우리가 그 스왑프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래서 스왑프, 늪지. S-W-A-M-P, 스왑프. 그렇죠? S-W-A-M-P. 또요. 이 스왑프는 늪지고 또 이렇게 그 정글 같은데 습지대가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마시어. M-A-R-C-H, 마시. 이것도 습지대, 늪지대.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이 단어 거의 안 나오는데 외워두세요. 쿼그. 이것도 늪지대예요. 그렇죠? 모래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모래 같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사라고 그러나요? 퀵샌드라고 얘기하거든요. 퀵샌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모래에 밟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못 빠져나오고 이렇게 쓸려. 그렇죠. 유사? 퀵샌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쿼그도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는 잘 안 나오는데 왜 썼나 하면요. 쿼그는 잘 안 나오는데요. 쿼그하고 아까 그 늪지대인 마이어를 합치죠? 그럼 쿼그 마이어. 이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험 문제. 이게 어려운 난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 쿼그 마이어. 그렇죠? 이 마이어는 진흙탕이고 못 빠져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뭐라 그러지? 미로는 뭐라? 미로는 메이즈입니다. 메이즈. 그 다음에 델루지. 루즈가 이거 로브, 루드 다 뭐죠? 물이 흐르는 거라고 했었죠? 큰 홍수가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 델루지. 그렇죠? 이거 나중에 속담 있는데 무슨 속담 있죠? After the deluge.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우리나라는 무슨 속담 뭐가 있죠? After the deluge. 무슨 말이죠? 화장실 갈 때랑 올 때 화장실에 계속 그런 거 있죠? 올 때 그렇죠. After deluge 그게 뭡니까? 뭐 그런 거 홍수 나고 난 다음에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상황 끝났는데 이런 것도 After deluge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큰 홍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캐타클리즘이라는 단어가 격변이라는 의미로 혼수라고 쓰이는 거 알죠? 그 다음에요. 델루지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많이 봤었습니다. 스페이트. 여러분 이 단어 알아요? 이 단어? 스퓨. 무슨 뜻이죠? 예? 뭐야? 그렇죠. 물을 토하는 것도 있고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스퓨. 크게 물을 뿜어내다. 스퓨. 토해내다 이거요. 이것에서 나온 겁니다. 스페이트도요.
물이 갑자기 어디를 통해서 막 솟구쳐 나오는 급류 홍수. 그래서 아주 많은 다량. 그렇죠? 스퓨. 그렇죠? 같이 외우시면 돼요. 강하게, 그러니까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멍은 요만한데 우리 하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배 같은 거 틈이 생기면 거기서 팍 하면서 팍 솟구쳐 나오죠? 그게 스퓨의 내용이 쓰고 그렇게 나오는 대량의 물을 스페이트라고 씁니다. 스페이트. 그 다음에 디바커. 디바커 할 때 원래 BAR이에요. 바가 뭐죠? 바. 여러분 앞에 좀 바가 뭐야? 바. BAR. 그렇죠. 우리는 바는요 원래 막대기란 뜻이에요. 막대기를 가지고 뭐예요? 그렇죠. 막 때리겠죠. 베리지. 그건 뭡니까? 공격이라는 의미도 있죠. 공격. 또 막대기를 여기다 꽂아놓고 이렇게 팔 걸치고 앉아서 술 먹죠. 바. 스탠드 바. 선술집. 근데 선술집처럼 이렇게 같이 바텐더처럼 앉아있는 사람도 있죠. 거기 어디예요? 법정. 그래서 바. 그러면 법조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 그래서 여기서 더 바 어소시에이션 그러면 스탠드 바 연합이 아니고 뭐예요? 미국 변협이에요. 변협. 그렇죠. 변호사 협회가 바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뭐라 그래요? 베리스터. 그 바리스타랑은 틀립니다. 바리스타는 커피 내리는 애들이고요. 베리스터는 그렇죠.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베리스터. 그렇죠? 베리스터. 됐어요? 또 옛날에 막대기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막대기 지금은 짜까닥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막대기를 이렇게 문에다 꽂아놨어요. 막대기를 빼주면 문이 열리고 막대기를 꽂으면 그렇죠.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빗장, 걸쇠. 그래서 우리가 차가 오면은 막대기를 이렇게 내려요. 오지 마라. 그렇죠? 이 막대기 뭐라고 그래요? 베리어 또는 베리케이드. 그렇죠? 됐나요? 그럼 보세요. 디바커. 그 막아놓은 것을 그렇죠? 뽀개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 그렇죠? 도시로 못 들어오게 막아놨는데 그거를 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완패, 대패 또는 와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답니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